그 주제를 보니까 19일 날 예정된 첫 번째 청문회 주제는 국민청원에 언급한 5가지 탄핵소추 중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이제 쭉 지난번 최수근 해병 안타까운 순직 사건에 대한 청문회도 했지만 입법청문회 이번에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여러 이제 사안들도 들으셨을 거고 보셨을 거고 제보도 받으셨을 텐데 이 사건은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이 사건은 지난번 입법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임성근 일사단장 구명 노부에 노란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국정농단이다. 그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동의한다. 어떤 의미에서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예. 최해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지휘고하를 복문하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7월 31일 날 대노가 경로가 발생했고 그 후로 완전히 반대 상황이 그렇게 상황이 돼버렸죠. 벌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시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작용한 것, 예. 특히 대통령실이 작동한 것은 지난번 유재현 국방관리관 예. 증언에 의해서 입증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남아있는 건데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예. 대통령실을 움직인 누군가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게 농단이지 뭡니까? 그것도 이제 만약에 공직도 아니고 그걸 뭐 지시하거나 아니면 일을 참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예. 이 스스로 움직여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을 낮다고 보시는 것이고 거죠. 예. 밖에서 누군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중심으로 한 골프 모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이제 단톡방이 뭐 논란이 되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이종호 씨죠. 이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사표를 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VIP를 얘기하면서 그 VIP가 최종적으로 여러 번 입장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다. 물론 본인은 이게 다 허풍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단톡방의 내용으로 보면 임성근 전 일사단장 구하기의 일환으로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않나 이런 의혹이 강하게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사표 사의를 이미 표명했던 임성근 사단장 얘기를 듣고는 사표 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고 내가 VIP께 얘기하겠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어느 언론에 하기에는 그 VIP는 그 당시 김건희 여사를 두고 한 말인데 그건 허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의미가 있는 말은 VIP가 그 당시 김건희 여사를 두고 한 말이다. 여기까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요. 허풍 이건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인 거죠. 특검이 시작되면 이것은 뭐 자명합니다. 특검이 허풍이었다는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경찰 수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난번 충북 경찰청 수사 결과도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예전에 검사 입장에서 보시면 그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증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12장의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했더니 임성근 일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활동 이루어졌구나라고 평을 했는데 그 12장 사진 중에 물에 들어가서 수중수색하고 있는 그 사진을 인식을 못했다라고 변명하고 있고 그 변명을 경찰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공보활동 측면에서 보면 그 12장 사진 중에 물에 들어가서 수중수색하는 게 가장 공보 가치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그 변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냥 봐주기 수사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걸 탄핵시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은 다 배제했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의 변호인 의견서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사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보도 자료 내고 그 보도 자료를 이제 국힘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미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이고 결국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대통령실이 의도한 대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그거는 뭐
그 변화가 없이 그냥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보도 이제 아까 말씀에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종호 씨가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예. 언론 보도를 따르면 출석할 것처럼 지금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종호 씨가 만약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단톡방 관련된 얘기들이 주 질문이 될 거고 또 김건희 여사의 관계 이런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는 저는 출석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아까 말하듯이 출석 요구서를 받고 안 나오면 예. 출석 불응죄로 처벌을 받는데 예. 본인이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렇죠. 본인한테는 굉장히 이거 부담이 될 겁니다. 추가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 몰리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예. 지금 국회 출석 요구를 불응하면 예. 이게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판부에 따라서는 매우 엄정한 재판부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세간의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대로 이종호가 임성근 일사당 구명 로비에 키고 경로를 촉발한 원인이었느냐 이게 당연히 다음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 주제가 되죠. 주제가 될 예. 거다. 자, 근데 이분이 말이 자꾸 바뀌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VIP 관련해서 처음에는 김기환 현 사령관이죠. 해병대 사령관이냐 그랬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도 했다가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만약 허풍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중에 사표 내라고 한 걸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것도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건 나죠. 그 허풍이면 그렇게 후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허풍이라고 하면 안 됐으니까 그냥 끝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근데 그러면 허풍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제 이 제보자 공익 제보자 이 공익 제보자가 변호사라는 거잖아요. 예, 변호사죠. 그러면 예, 허풍을 떨 수 있는 상대방이 못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인데 예. 허풍에 그냥 놀아날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면서 예, 사귀면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뱉은 말이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도 네, 대화를 하고 말을 들어주고 한 거지. 네. 허풍을 떨면 허풍인 줄 모를 변호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2023년 7, 8월 경에 예. 그런 말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금년 한 3월 경에 예, 내가 그때 예. 사표 쓰도록 둘 거 예. 내가 괜히 관여를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이 사달이 났다. 맞아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허풍이면 그렇게 얘기할 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2013년 7월 8월 달에 했던 말이 예, 진실이라는 게 증명된 거. 2014년 3월 달에 자기 말에 의해서 입증 보강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허풍이란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건태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이거 아까 제가 소개해준 두 가지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사실 두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 하나는 신범철 전 차관이 회수한 거다. 요걸 이제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유재현 전 국방부 본부관리관이 경찰 전화가 올 거다라는 대통령실 그 전화를 받았다. 요 얘기를 끌어내셨어요. 예. 어떤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건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청문회를 준비할 때 예. 저는 가장 중요한 날짜가 8월 2일로 봤어요. 그 다음 중요한 날짜가 7월 31일. 7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이 부분은 예. 임성근 사단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예. 또 경찰이 바지 수사를 하겠지만 특검만 시작되면 예. 그 부분은 그게 굳이 수사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 아까운 시간을 예. 거기다 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2일을 주 타겟으로 잡았고 그래서 8월 2일을 주 타겟으로 잡으면서 예. 그날이 있었던 것을 가장 이제 핵심 약한 고리로 보이는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이제 예. 물었는데 예.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제가 예측한 대로 약한 고리였던 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기록 회수를 결정을 했고 예. 그 수족의 역할을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예. 국방부 검찰 단장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변호사인데 예. 자기가 주도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럴 나는 이유가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기 방어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변호사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질문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예. 예상했던 대로 예.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나는 시켜서 한 거다. 그런 취지로 증언을 했고 예. 결국 유재현 법무관의 증언에 의해서 예.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과 예. 공직비서관의 관여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까지는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대통령실의 두 비서관한테 누가 지시를 했느냐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다음 유재현 전 법무관 이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예. 중요한 건 이 지시를 누가 했느냐 예. 이게 대통령이냐 아니면 뭐 누구냐 그건 예.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은 예. 그게 이제 특검에서 또 반드시 가려져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단이 예. 우리 장경태 예. 의원이 최고가 예. 질문해가지고 신범철 전 차관이 회수 그거는 회수와 관련된 예,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이 나왔죠. 예, 나왔죠. 나왔는데 이 진술이 예.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증언처럼 풍부하게 나오지는 않고 그 말을 뱉었다가 아차 하니까 이제 수습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인 좀 필요합니다. 지금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드러난 의혹들만 봐도 그러면 탄핵 수출을 해달라고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탄핵 수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반대로 예. 만약에 이 사건을 예. 윤석열 검사가 예. 수사하고 있다면 예. 윤석열 검사는 유재현의 증언이 확보된 직후에 곧바로 예.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음. 이시훈 공직비서관 예. 구속영장 청구했겠죠. 음. 그만큼 이제 거의 목 앞까지 온 셈이죠. 거의 맞다. 이제 마지막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검사 시절부터 사용했던 개인 전화기, 이 전화기로 임기훈 비서관 핸드폰, 이 전화기로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전화기와 임기훈 비서관 핸드폰 포렌식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공수처는 이걸 포렌식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을. 저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예. 과연 공수처가 예. 대통령의 그 검사 시절부터 썼던 그 핸드폰 예.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예. 왜 이렇게 확인하고 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예. 1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요. 이건 공수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다. 그건 뭐 누구라도 직무유기로 고소할 거고요. 고발할 예. 거고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게 언론 보도에 이게 나왔어요. 그 지금 이제 공익 제보자가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녹취록 제공하고 그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이정호 씨의 전직 변호사였다. 그거 들으셨죠, 그 얘기? 네,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사관을 배치를 할 수가 있죠? 수사하는 검사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것까지는 이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했을 수 있는데 저는 예, 이제 예. 이런 측면에서 봐요. 이종호라는 인물이 예. 이른바 그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 곳에 관여될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도 뭐 서점에서 일을 해주고 저 서점에서 이럴 가능성이 꽤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여권과 관련해서만 하나가 이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렇죠. 어쩌면 이종호를 통해서 다른 건들도 나올 수 있겠구나.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관련한 여러 사안들에 연결될 가능성이 관여될 가능성이 꽤 있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럼 조사하다 보면 그것도 또 나올 수 수도 있겠네요. 있죠. 나올 수 있고 누군가의 폭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제보가 수도 올 수도 있겠네요. 있고. 예. 그게 이제 그럼 이제 그런 제보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예. 청문위원들한테 예. 가서 법사위원들한테 좀 전달이 돼서 그걸 질의하고 그 과정에 또 나오게 돼. 왜냐면 이번 이 단톡방 건도 사실은 박균택 의원이 처음 이제 예. 국회에서 공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퍼져 나갔으니까 그만큼 제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철저히 익명성은 보장하는 거잖아요. 의원님 예. 누가 예. 제보를 하시게 그렇습니다. 되면 예. 꼭 관련된 분이나 알고 있는 사실 있으신 분들은 이건태 의원실로 전화하셔서 제보를 해주시면 예. 그걸로 이제 그거는 뭐 전국에 생방송 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국회니까 그것에 좀 질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한 게 세 차례인 걸로 나타났고 800-7070 이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전화번호 알려지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과연 누굴까? 누가 과연 이종섭 전 장관에 전화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지난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번호를 밝힐 수 없다. 누구 건지. 국가 기밀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밀입니까? 이게 어떻게 국가 기밀이겠습니까? 근데 예. 그 입법 청문회 때도 그 이종섭 장관도 밝힐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도 밝힐 수 없다고 그러고 예. 그러면 그때 11시에 이제 그 안보 관련 수석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려를 했다는 것이고 예. 근데 그 직후 12시경에 전화. 이 800 전화로 예.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가 와서 예. 그때 갑자기 이종섭 장관이 브리핑 취소하고 그랬었죠. 이첩 보류하고 예. 이런 이제 행동을 했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랬죠. 그러면 이종섭 장관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전화를 한 거죠. 그랬겠죠. 예. 그러면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가능성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제일 크다. 왜냐하면 그 수석 보좌관 회의 직후니까 예. 예. 그 그렇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예.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서실장과 이종섭 장관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 기사 보셨어요? 대통령실 철벽 방어에서 북에서 보고 있대요. 그래서 공수처는 예. 이 02800에 7070 예. 설치한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을 대통령실에 확인하는 수사해야 됩니다. 아, 그것도 수사로 가능하군요. 그것도 수사로 가능하죠. 우리가 유선전사를 설치할 때 예. 설치 장소가 다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되죠. 맞습니다. 예. 사실은 유선전화도요. 우리가 쓰지 않아서 그렇지 유선전화도 통화 내역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누군지를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난 청문회 때도 이제 3명이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들이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6명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했습니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주요자들 다 포함되어 예, 있는데요. 예. 이종섭, 임성근, 임성근, 그다음 이제 이시원 등등 임기훈 예, 등등 임기훈. 그 주요자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해서 6명은 다 지금 고발이 된 상태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19일, 26일 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 하는 거죠? 예. 그것도 거부하면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냥 이 일반적으로 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처벌받을 것에 대한 즉 본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서 거부나 예.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규정은 돼 있어요. 예, 법에 자신이나 자신의 친척이 예. 소추될 수 있는 상황일 때 위험이 있을 때. 예. 근데 그것을 소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음. 그 선서를 해야 되고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고발한 것은 선서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증언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 예. 또 이건 본인과 관계 없어요. 예컨대 예. 뭐 격려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이건 본인의 본인하고 처벌하고 전혀 무슨 상관이 관계없죠. 있어요. 네, 없죠. 그런 부분까지 전부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 법사위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의 판단이었죠. 예.